다음은 슬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랙이란 통상적으로 노르웨이 바이킹들이 사용하던 용어로 바이킹의 배를 선착장에 정박해 놓았을 때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선착장과 배 사이에 밧줄을 묶어 놓고 이 밧줄이 늘어져 있는 상태를 슬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배가 떠내려가면서 선착장과 배 사이를 묶어 놓았던 배 밧줄이 팽팽해진 경우를 slack taken up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용어가 가지는 원래 의미는 이런 것이었고, 이런 상태를 우리 관절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페리 아티큘라 소프트 티슈의 여분을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관절 주변에 있는 조직이 여분이 있게 형성되어 있을 때를 통상적으로 슬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텐사일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페리 아티큘라 소프트 티슈가 팽팽해졌을 때를 slack taken up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밧줄의 늘어짐 정도와 조직의 여분을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슬랙이라 하였고, 밧줄이 팽팽해진 상황을 관절 주변 조직이 텐사일 스트레스, 트랙션 등에 의해서 당겨져서 팽팽해졌을 때를 slack taken 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나 트리트먼트를 목적으로 트랜스라토릭 무브먼트를 관절에 적용할 때 페리 아티큘라 소프트 티슈가 가지는 저항에 따라 그레이드를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라토릭 무브먼트에 대한 노멀 그레이드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림의 수직축은 저항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수평축은 움직임의 양을, 움직임의 범위를 표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트랜스라토릭 무브먼트의 노멀 그레이드는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셋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1은 페리 아티큘라 소프트 티슈의 긴장이나 또는 그 관절을 경유해서 지나가는 근육, 특히 항중력 활동을 하는 근육들의 수축에 의해서 관절에 발생한 압박, 즉 다른 말로 조인트 리액션 폴스라고 일컬어지는 압박이 제거되었을 때를 그레이드 1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레이드 1은 따라서 근육의 수축이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성취될 수 있는 영역으로 그립 또는 포지션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단계를 일컫는 것으로 거의 저항감 없이 관절의 압박이 제거되는 풀림 위치에 놓였을 때를 그레이드 1이라고 하고, 큰 저항감 없는 위치에서 성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레이드 2는 크게 슬랙 존과 트랜지셔널 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바이킹 배의 정박을 위해서 묶어두었던 밧줄이 느슨한 상태를 슬랙이라 얘기했던 것처럼 페리 아티큘라 소프트 티슈가 가지고 있는 여분으로 인해서 큰 저항이 느껴지지 않는 영역의 범위를 슬랙 존이라고 합니다. 이때 트랜스라토릭 무브먼트인 트랙션이나 그라이딩을 관절에 적용했을 때 트랙션이나 그라이딩 과정 중에 큰 저항이 느껴지지 않고 저항감 없이 동작을,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통상적으로 슬랙 존이라 하고, 어느 시점부터
경미하게 저항이 느껴지는 시점이 있는데 이 저항감이 없다가 저항이 느껴지는 시점을 슬랙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랙 테이큰 업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시점을 지나게 되면 경미하고도 완만하게 저항이 증가하게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트랜지셔널 존이라고 합니다. 이때 치료사가 느껴지는 저항감의 정도는 타이트닝입니다. 이때 저항의 정도는 완만하게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완만한 저항이 큰 저항, 경사가 심하게 증가하는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시점을 퍼스트 스톱이라고 의미하고 이 영역까지를 그레이드 2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관절에 가해지고 있던 조인트 리액션 폴스가 없어져서 성취된 그레이드 1에서 트랙션이나 그라이딩 동작을 수행할 때 큰 저항감이 느껴지지 않는 슬랙 존을 경유하다가 경미하고 완만하게 저항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트랜지셔널 존을 거쳐 갑자기 저항이 크게 느껴지는 시점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퍼스트 스톱이라고 하고 이 위치가 그레이드 2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레이드 3는 저항이 갑자기 증가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는 주변의 조직들이 신장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제한된 움직임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라면 그레이드 3에 도달하여야지만 페리아티큘라 소프티슈를 신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퍼스트 스톱 그리고 그레이드 2는 조직을 신장하고 조직이 신장되고 신장되지 않는 중요한 경계점이기 때문에 치료사들은 퍼스트 스톱이 느껴지는 부위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지만 치료가 시작되는 영역, 치료가 시작되는 그레이드를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 퍼스트 스톱을 느끼기 위한 다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여서 설명하면 관절을 대상으로 트랙션이나 그라이딩을 적용할 때 페리아티큘라 소프티슈에 의해서 느껴지는 저항을 기준으로 그레이드를 1, 2, 3로 구분지었고 조인트 리액션 폴스가 사라져서 관절에 가해지고 있던 압력이 없어진 시점을 그레이드 1이라고 하고 페리아티큘라 소프티슈가 여분으로 인해서 아무런 저항감이 없는 영역을 슬랙 존이라고 하고 이 페리아티큘라 소프티슈가 저항이 생기면서 동작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슬랙 테이큰 업이라고 하고 이 시점부터는 경미하게 완만하게 저항이 증가하는 트랜지셔널 존을 겪고 저항이 갑자기 증가하는 그 시점을 퍼스트 스톱이라고 하며 이 단계가 그레이드 2가 됩니다. 그레이드 2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레이드 3가 되고 그레이드 3 단계에서 페리아티큘라 소프티슈의 신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트랜지셔널 존이나 그레이드 3에서 느껴지는 저항감은 개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절에 따라서 트랜지셔널 존과 그레이드 3에서 느껴지는 저항감이 다를 수 있다는 특성을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환자를 검진할 때 오차를 줄일 수 있고 오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트랜스라터링 무브먼트의 노멀 그레이드는 관절의 조인트 리액션 폴스가 사라지는 그레이드 1 루즈닝과 페리아티큘러 소프티슈가 가진 여분으로 인한 슬랙이 사라지는 테이큰 업 슬랙, 그리고 페리아티큘러 소프티슈의 저항이 느껴지는 트랜지셔널 존, 그리고 저항의 양이 갑자기 증가하는 퍼스트 스톱을 경유해서 그레이드 3 단계로
일련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과정을 노멀 그레이드라고 설명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이 움직임의 과정이 미리 느껴지는, 짧게 느껴지는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슬랙 영역이 짧고 퍼스트 스톱이 미리 느껴질 경우를 우리는 하이퍼 모빌리티라고 명명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딜레이 돼서 정상적인 움직임의 범위보다 슬랙이 더 지연되고 퍼스트 스톱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를 하이퍼모빌리티라고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의 가동성, 즉 로테이션 무브먼트는 고니오메터나 룰러 등을 이용해서 평가하고 객관화합니다. 간헐적으로 카팔본이나 또는 타살본과 같이 미세한 움직임을 가지는 관절은 고니오메터나 룰러 등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평가하고 그 평가된 내용을 객관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움직임은 수치로 3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카팔 본간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팔 본간을 움직일 때 움직임의 양을 기준으로 수치를 정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여졌을 경우를 3으로 표시하고 노멀 무브먼트라고 기준을 잡습니다. 이 노멀 무브먼트보다 움직임이 가볍게 감소했을 경우를 수치 2로 표시를 하고, 현저한 감소가 있을 때는 수치 1로 표시합니다. 관절의 움직임이 전혀 없을 경우는 0으로 표시합니다. 3을 정상으로 기준 잡고 3보다 수치가 적어지면 그 관절은 움직임이 감소한 것이고, 큰 영역의 범주에서는 하이퍼 모빌리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정상 움직임보다 경미하게 움직임이 증가했을 때는 수치 4로 표시를 하고, 현저한 움직임이 증가를 보일 경우에는 5로 표시합니다. 6이라는 수치를 평가했을 때는 관절의 안정성이 완벽하게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리가멘트 럽처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이라는 정상 움직임의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3보다 커지는 4, 5, 6의 범위는 하이퍼 모빌리티에 포함되는 경우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사가 평가를 하고 평가된 내용을 수치로 표현하여 객관화함으로써 비교가 용이하고, 또한 동일한 공부를 한 치료사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 환자의 움직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절 컨디션에 대한 질적인 평가인 엔드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라토릭 조인트 무브먼트의 단계는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로 나누었고, 그레이드 1은 조인트 리액션 폴스가 사라지는 루즈닝 영역과 페리아티큘러 소프트시에 의해서 형성되는 슬랙 존, 그리고 슬랙이 사라지는 테이큰 업 슬랙, 페리아티큘러 소프트시의 저항으로 인한 트랜지셔널 존, 그리고 저항이 갑자기 증가하는 시점인 퍼스트 스톱. 여기서 더 진행을 하면 관절이 가지고 있는 아나토미컬 배리어에 의해서 더 이상 움직임이 제한되는
파이널 스톱까지 일련의 진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엔드필은 퍼스트 스톱 영역에서 에디셔널 스트레칭을 가하면서 치료사 손에서 느껴지는 움직임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관절 움직임의 제한이 어떤 느낌으로 제한되는가를 엔드필이라고 지칭하고, 통상적으로 퍼스트 스톱에서 에디셔널 스트레칭을 가하면서 치료사가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노멀 피지올로직 엔드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입니다. 소프트는 관절 움직임의 제한이 소프티슈가 서로 맞닿아서 일어나거나 또는 소프티슈가 과도하게 신장되어서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니 조인트를 프렉션할 때 다이 부분에 위치한 머슬과 카프 부분에 위치한 머슬이 서로 맞닿아 움직임을 제한하게 됩니다. 앵클 조인트를 도지 프렉션 할 경우에는 카프 부분에 위치한 머슬, 특히 아킬레스 텐던이 과도하게 신장됨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때 느껴지는 엔드필을 우리가 소프트한 엔드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펌한 엔드필인데, 우리 인체 관절의 대부분은 펌한 엔드필을 가지고 있고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엔드필입니다. 이 경우는 조인트 캡슐이나 리가멘트가 과도하게 신장되어 관절 움직임을 제한하게 됩니다. 마지막 엔드필은 하드입니다. 하드한 엔드필은 뼈와 뼈 또는 카틸리지와 카틸리지가 서로 맞닿아서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로 대표적인 예가 엘보 조인트의 프렉션입니다. 엘보 조인트의 프렉션은 오레크라논 프로세스가 오레크라논 포사와 맞닿아서 움직임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관절 움직임을 평가하는 과정 중에 엔드필이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관절 움직임을 평가하는 모든 방향에서 통증이 수반되지 않아야만 비로소 정상 관절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엔드필이 노멀하다 할지라도 관절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통증이 수반된다면 정상 관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패솔로지컬 엔드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절 내에 삼출물이 생겨서 관절 움직임을 제한하는 경우 퍼스트 스톱에서 에디셔널 스트레칭을 가했을 때 삼출물에 의해서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삼출물에 의한 제한으로 저항감이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견고한 조직이 맞닿거나 견고한 조직이 팽팽해져서 생기는 엔드필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꿀렁꿀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보기 엔드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가장 흔한 패솔로지컬 엔드필로 커넥티브 티슈가 짧아지는 경우입니다. 커넥티브 티슈가 짧아지는 경우 커넥티브 티슈의 특성이 더 강해짐으로 인해 더 펌한 느낌이 들고 상대적으로 엘라스티시티는 떨어지게 됩니다. 제한된 관절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 패솔로지컬 엔드필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이퍼 모빌리티한 관절에서 느껴지는 엔드필은 안정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역시 엘라스티시티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조직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스카 티슈가 있는 경우 커넥 티슈가 짧아졌을 때와 동일한 엔드필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펌한 느낌이 더 강해지고 엘라스티시티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움직임이 감소한 관절에서 느껴지는 일반적인 패솔로지컬 엔드필은 펌한 느낌이 더 강해지고 엘라스티시티가 감소하여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육의 방어적 수축에 의해서 관절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 근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더 강해짐으로 인해 엘라스티시티는 더 심해지고 소프트한 느낌 또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증이 수반된 불수의적인 근수축인 머슬 스패즘은 보호성 반응으로 인해서 엔드필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관절 내 미니스커스가 전이된 경우에는 엔드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디셔널 스트레칭을 가했을 때 통증이 수반되면서 되튀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스프링지 엔드필이라고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애디셔널 스트레칭이 가해질 때 환자가 극심한 페인을 호소하거나 그로 인해서 강한 저항을 주거나 또는 통증으로 인해서 엔드필 영역에 가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치료사는 엔드필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엔드필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empty 엔드필이라고 표현해서 확인을 합니다. 결국 엔드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empty 엔드필로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